오늘날의 세계 인구는 50억에 이릅니다. 이 많은 인구에게 필요한 식량은 지구에서 자급자족되어야 합니다. 생산된 식량의 일부는 생산지에서 소비되고 남는 것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캐나다 초원의 밀, 미국 중서부의 넓은 목장에서 사육된 소, 동부의 쌀 등 아시아와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와 아프리카에서 나온 식량들이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에게 식량을 공급해주는 전 세계 농부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농경생활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길지 않은 1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생활에서 한 곳에 정착하는 농경사회로 바뀐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일컬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신석기 혁명과 그에 따른 식량 증가가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는 수백만에 이르는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재배 기술과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기본적인 원칙은 옛날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이 자라면 잘 익을 때까지 보살펴서 수확하고 다시 다음 수확을 위해서 밭을 갑니다. 농경사회에서 수확은 땀 흘려 일한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행사였습니다. 현대의 농부들은 밭을 손수 경작하던 인류의 후손들이며 현대의 농업은 기원전 8000년경에 시작된 신석기 혁명의 결과입니다. 농업의 발달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도시화와 공업화도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전 세계의 농부들이 생산해내는 식량도 더 늘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온갖 종류의 음식물이 아무리 작은 도시의 가게나 슈퍼마켓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포장된 고기와 유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반된 야채들이 통조림으로 가공됩니다. 지구의 반대편에서 온 다양한 재료들이 수백 가지 방법에 의해 음식으로 조리됩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매일 볼 수 있는 이 모든 음식물들은 현대의 농업기술뿐 아니라 1만 년 전에 시작된 신석기 혁명의 결과입니다. 한 걸음 뒤에서 20세기를 바라보면 인류의 조상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과 낚시를 해서 살아갔고 식량을 찾아다니며 나무 열매와 과일을 모으고 거친 바위를 다듬어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의 기원이나 원인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시작은 기후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후 조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는 아직도 사냥과 낚시 그리고 채집을 통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 덮인 북극의 에스키모인들과 아마존 정글의 원주민들, 아프리카의 부시맨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처럼 말입니다. (1만 년) 전 지중해와 흑해 사이, 그리고 카스피해와 페르시아만 사이에 있는 산맥들의 가장자리인 오리엔탈 지방에서 제일 먼저 신석기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야생의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연 그대로의 밀을 채집하는 대신 밀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곳은 기원전 8000년에서 7000년 사이
당수량이 농업에 알맞았던 고지대 부근이었습니다. 곡물의 재배가 처음 시작된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곡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을 골라 개량한 건 역시 신석기 혁명으로 일어난 중요한 사건으로 그 결과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의 곡물들은 모두 신석기 혁명 당시의 산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먼 옛날의 농부들은 가장 좋은 품종을 골라 씨앗을 심었습니다. 성장기에는 정성 들여 돌보고 수확한 후에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거나 필요할 때까지 저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씨앗을 뿌리기 위해 땅을 손질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농업사회에서의 1년 주기는 오늘날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곡물의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아시아의 대부분 지방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경작했습니다. 밀이나 쌀만큼 중요한 작물로 옥수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옥수수를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멕시코인들은 옥수수를 신성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옥수수의 풍요로운 생산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는 감자 역시 우리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감자는 옥수수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의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로 감자를 가지고 온 것이 시초입니다. 농업은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퍼져나가고 새로운 경작지가 늘고 있는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강의 골짜기와 지중해 해안 옆의 오리엔탈 지방에서 시작된 농업이 중서부 유럽을 향해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농업은 마침내 6,000년 전 영국에 전해졌고 얼마 후에는 러시아에도 전해졌습니다. 아주 험한 산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한 마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외선 촬영 기술로 공중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오늘날의 경작지 모양 위로 먼 옛날의 농업 마을이 그 희미한 윤곽을 드러냅니다. 최초의 유럽인 농부들은 이러한 모양의 울타리 안에서 흙을 일궜습니다. 농업이 전파됨에 따라 세계의 경제는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수렵 생활은 북극과 남극 양쪽에만 남았습니다. 기후가 온화한 지역에서는 농사와 사냥을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작지 근처에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염소, 양, 소, 돼지, 낙타, 당나귀, 그리고 말 등 가축들을 전 세계 곳곳에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생태계에 준 영향은 식물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 것만큼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동물들을 인간의 식량으로 쓰기 위해 기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1만 년 전에 소와 양, 돼지 같은 동물들을 인간이 기르지 않았다면 아직도 들짐승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다름없는 돼지의 모습입니다. 검은색 순양입니다. 고산지에 사는 소들의 모습입니다. 기후가 건조하고 땅이 기름지지 않아 많은 수확을 거두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농사를 짓게 되자 가축 사육의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목축이라는 이 새로운 방법은 북부 아프리카와 북부 아메리카,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기원전 300년경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목축은 인간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목민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가로지르는 건조지대에 넓게 펼쳐진 들판 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강과 골짜기가 없는 곳에서 인간은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유목민족은 가축들을 따라 기름진 땅을 찾아서 수백 마일을 이동했는데 오늘날 아라비아 사막의 베두인족처럼 텐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농경 생활과 목축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 곳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먹이를 쫓아 이동하는 습관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양, 돼지, 소 등은 목초지의 울타리 안이나 밭 근처의 우리 안에서 길렀습니다. 일단 농업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전과는 달리 한 곳에 정착해서 마을을 이루어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업의 전파와 함께 마을 공동체들이 생겨나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이 시작된 곳은 오리엔탈 지방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야생의 밀과 보리가 자랐던 것도 바로 이곳의 고지대였습니다. 고지대에서의 작물 경작은 곧 들판으로 전해졌고 최초의 농경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가끔 건조한 시리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처럼 농업이 비옥한 골짜기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강들의 제방 위에서 아시로와 같은 최초의 도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작지대가 넓어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강수량이 적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결국 들판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도랑을 파고 관계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중국의 황하같이 넓은 골짜기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이 강들은 모두 눈이 녹거나 우기에 비가 쏟아질 때 일어나는 홍수로 인해 북 아래 놓인 땅으로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물을 저장하여 건조한 여름에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물의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오늘날에도 댐을 쌓고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 예로부터 전해지는 관계 기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인류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냥과 채집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수렵과 채집 경제에서는 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비해 원시 농업 경제에서는 최소의 땅이면 충분했습니다. 경작과 관계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보다 복합적인 사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자연스럽게 조직을 이루고 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일을 배분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마을의 우두머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조직의 기원입니다. 정치 조직은 농업의 발달과 인구의 빠른 증가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루하루의 식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농업으로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면서 다양한 사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남아돌면서 무화과와 대추야자, 올리브같이 다양한 종류의 작물들이 재배되었습니다. 음식이 풍부해지자 기원전 4000년에서 8000년 사이에 인구가 무려 16배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인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000년 전에 전 세계에 걸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겨우 몇백만 명에 불과했고 농업의 중심지들도 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문명은 아직도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신석기 혁명으로 땅의 소유가 가능하게 되자 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1만 년 전 몇몇 축복받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큰 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330m가 넘는 높이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석벽에 의해 둘러싸인 조단 계곡의 제리코입니다. 놀랍게도 단단하게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들이 32에이커의 땅 위에 펼쳐져 있는 이곳은 기원전 6000년에 만들어진 터키의 차탈 후육입니다. 제리코와 차탈 후육, 그리고 그 밖의 중심지들은 석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차탈 후육은 1500년가량 지속되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리코와 차탈 후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도시가 아니라 커다란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국의 시대가 올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농업과 관계의 필요성은 폭넓은 협동과 보다 조직적인 공동체를 요구했고 복합적인 사회를 이루게 했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인 문명의 발생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